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아드 이슈 김전입니다. 먼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7월 27일 데일리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미중 간의 충돌입니다. 양 국가는 지난주부터 상대방의 영사관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쓰촨성 청두 소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최근 상황들은 양국의 국교 정상화 이후 전례가 없는 수준인데요.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세를 강화할 수 있어서 양국의 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이 와중에 중국군에서는 남중국해 인근에서 열흘간 실탄을 동원해 훈련을 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근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까지 진행하면서 미국의 정찰 활동 증가에 대응해서 전투 태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고위 관리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호칭을 낮춰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 주석 통치를 부정하고 중국 공산당과 인민 사이의 틈을 벌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기술주들의 조정입니다. 기술주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인텔은 양호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요. 차세대 반도체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에 주가는 16%가량 폭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6.3% 이상 떨어졌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가도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미 증시 이슈는 금값의 상승입니다. 코로나19와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4% 오른 1897.50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점 최고치인 2011년 8월 1891.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엿새 연속 상승세이자 주간 단위로는 7주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 회복 기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뛰고 있는 것을 놓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당분간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앞으로 12개월 안에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약세에도 빌 게이츠 효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코스피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국내 테마 동향을 살펴보시면 먼저 강세를 보인 테마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시멘트와 레미콘, 반도체 장비 등의 테마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약세 테마로는 구충제와 제약업체, 항공사와 치매, 면역항암제, 황사와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이어서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신분증이 없이도 블록체인으로 계좌가 개설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 아이디나 안면인식 기술로 계좌 개설과 같은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분산 아이디와 안면인식은 첨단 보안 기술이 적용돼서 안전하고 간편하지만 아날로그식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 확인 수단으로 이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날로그식 실명제는 실명 확인만 활용되면 오히려 위조 신분증을 활용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26일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아날로그식 금융규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바꾸고 국내 디지털 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경제와 금융생활의 편의 그리고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애국주입니다. 애국주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1년이 지나면서 한일 갈등이 재점화될 분위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출 규제 철회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일본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 재개를 선언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29일 WTO 분쟁 해결기구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 참여한 모든 회원국이 패널 설치를 거부하지 않은 한 자동으로 패널위원 구성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재판 절차 시작과는 별개로 지난해 7월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이후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1분기 9.8%였던 전체 대일 수입 비중은 2분기에는 9.5%, 3분기에는 9.5%를 지나서 4분기에는 9.0%를 기록하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당시 국내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요.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4%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산업계 피해는 제한적이지만요. 현재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갈등의 불씨가 일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달 4일부터는 일본 제철에 간 압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2차 보복 조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적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미 일본 정부는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 조치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인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 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소식들의 양국의 갈등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국민 감정으로까지 악화되고 있는데요. 다시 불매운동 테마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테마주로 꼽히고 있는 22개 종목 가운데서 오늘 18개 종목들이 모두 오름세를 보였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갈등이 커질 때마다 주목을 받는 모나미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성통상 역시 가격 제한 폭으로 올랐고요. 코데즈 컴파인과 남영 비비안, TBH 글로벌 모두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더네이처 홀딩스입니다. 더네이처 홀딩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더네이처 홀딩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의 패션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이 브랜드의 의류나 가방, 캠핑 용품 등을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사실 최근 IPO 시장에서는 바이오나 배터리 산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었죠. 이에 따라 더 네이처 홀딩스의 경쟁률은 151.9대 1이라는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럼 더 네이처 홀딩스 기업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는 젊고 수평적인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이에 따라 패션 트렌드 역시 정체되어 있지 않고 빠르게 변화를 포착하고 디자인을 해서 젊은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만 롱패딩과 플리즈 집업 등 히트 아이템을 연달아 탄생을 시켰고요. 실제 더 네이처 홀딩스의 실적은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매출 증가액은 84.4%에 달하고 있고요. 2020년 1분기 매출액은 499억 원, 영업이익은 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2%와 50% 증가했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는 상장 뒤에 홍콩과 대만 등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 등으로 해외 시장 영역을 확장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홍콩의 경우에는 2019년 8월에 1호점을 연 데 이어서 지난 3월에는 2호점을 열었고요. 대만에서는 현지 패션 유통회사와 손을 잡고 8개 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더 네이처 홀딩스는 국내의 견고한 실적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영역까지 확장해서 세계적인 패션 그룹으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 시장의 관심은 바이오와 배터리 산업으로 이번 더 네이처 홀딩스의 수요 경쟁력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공모가가 46,000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생각보다 공모가가 높이 책정된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가의 공모가를 하회하는 41,400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장중 13%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장 후반에는 이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하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오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애국주와 더네이처홀딩스 소식으로 데일리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